네, 그럼 이번엔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가 주목할 만한 해외 주식들 어떤 것이 있을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보시다가 저희 해외 증시, 외신, 그리고 개별 종목에 관해서 좀 궁금하신 점 있으시다 하시면 013-3366-8288번으로 바로 전화를 주시면 저희 해외 베테랑 전문가들이 손쉽게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을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하나금융투자 한동엽 대리와 그리고 이현석 글로벌 연구원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하나금융투자 한동엽 대리한테 좀 여쭤보고 싶어요. 해외 주식 투자 사실 하기 어렵잖아요. 네. 좀 해외 주식 투자 할 수 있는 주식 팁 좀 주실까요? 네. 제가 개인적으로 김희욱 소장님 대학교 때부터 방송으로 해외 주식을 배웠거든요. 예. 그래서 굉장히 감회가 새로운데 오늘 좀 해외 주식 쉽게 할 수 있는 방법, 이것만 꼭 알고 가자라고 하는 것들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청자분들께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해외 주식, 재테크, 별로 제가 좋아하는 말은 아닙니다만은 재테크가 재와 재자의 테크거든요. 예. 과연 여러분들 해외 주식을 하시면서 테크놀로지가 과연 어떤 걸 갖고 투자를 하시는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표를 보시면 제가 오늘 말씀드릴 건 총 4가지입니다. 계좌 개설도 굉장히 스마트하고 테크놀로지를 갖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가 거래를 하는데 아무리 좋은 종목을 라이징 스타를 들여도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사실 그걸 다 담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 거래 환경을 세팅하는 방법. 그리고 해외 주식은 항상 세금이랑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세금을 또 어떻게 컨트롤할 수 있는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용한 웹사이트들에 대해서 좀 믹스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해외 주식 계좌 개설 어렵지 않습니다. 장표 보시면 해외 주식 가까운 증권사 가셔서 해외 주식 계좌 개설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저는 HTS 홈 트레이딩 시스템으로 해외 주식을 컨트롤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에는 세상이 너무 편해지는데 우리가 쓰는 시스템들은 너무 편한 것만 강조한 나머지 너무 기능들이 부재한 그냥 휴대폰으로만 하시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해외 주식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정보도 제한적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컴퓨터를 통해서 HTS로 했을 때 또 얻을 수 있는 정보의 퀄리티도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저는 HTS를 꼭 세팅해서 사용하셔라. 그리고 모바일보다는 네. 컴퓨터로. 네, 그리고 요즘에 모바일로 계좌 개설도 가능한데 저는 웬만하면 가까운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좋아하는 증권사 가셔서 대면으로 계좌 개설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세금 문제도 항상 해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항상 좋은 인력이 필요한 투자 영역이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 계좌 개설을 어떻게 좀 스마트하게 하냐. 이 해외 주식은 또 환율과도 연관이 돼 있죠. 근데 저는 원화로도 이게 거래를 할 수가 있어요. 자동 환전돼서 하기도 하는데 저는 환율도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시면서 환공부도 같이 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결론적으로 해외 주식을 테크놀로지를 갖고 하려면 정보나 주문의 퀄리티가 굉장히 여러분들이 앞서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좋은 종목들을 빠르게 담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사람이 중요한데 순차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회사에 가면 매일 세팅되어 있는 화면입니다. 왼쪽 보시면은 S&P 전 500개 종목을 한 번에 스크리닝 하고 있고요. 다우 30 그리고 차트를 보는데 이 정도는 보시면서 어떠한 산업군들 쪽에서 이제 주가가 좀 모멘텀이 나왔다라는 것들을 좀 파악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일본 주식도 여기서 다룹니다만은 일본 토픽스 한 2,000개 종목 또는 미국의 S&P 500 종목 이런 것에 대한 실적들 추이예요. 그리고 월가에서 실적 컨센서스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그리고 이런 종목들에서 랭킹을 매길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러한 것들을 좀 정리할 수 있는 정보를 좀 제공할 수 있는 파트너들과 같이 하는 게 맞다. 그래서 이러한 정보들은 제가 머니투데이 글로벌 랩을 통해서 좀 효율적으로 전달해 주신 방법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시세입니다. 해외는 우리나라랑 다르게 시세를 주는 것조차도 이제 유료입니다. 우리나라는 다 실시간 제공하는데요. 그래서 실시간 시세를 좀 빠르고 저렴하게 제공할 수 있는 세팅들을 여러분들 HTS에서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물론 무료도 있습니다. 이건 좀 필수인 것 같아요. 로이터에서 제공한 investing.com 어플도 있습니다. 지금 당장 설치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여기서 무료로 저희가 시세를 코팅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굉장히 좀 유용하게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주문입니다. CD 주문 처음 들어보시죠? CD 주문. CD라는 게 careful discretion, 쉽게 말하면 신중한 선택이라는 뜻인데 우리도 해외 시장 투자할 때는 외국인 투자자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 투자한 외국인 투자자들이 대부분 CD 주문을 냅니다. CD 주문은 뭐냐면 제 계좌로 한번 세팅을 해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엔비디아를 10,000주를 주문한다. 이거를 10,000주 주문하면 굉장히 장중에 출렁임도 있을 거고 요즘 같은 장에서는 더 굉장히 좀 가격을 선택하기 어려울 겁니다. 그렇죠. 저는 이제 999번에 나눠봤어요. 그러면 이제 서머타임이 이제 해제됐으니까 11시 반부터 6시까지 999번의 주문을 나눠서 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는 활용하면은 더 좀 안정적인 시세를 받아서 체결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고요. 예약을 해서 또 이제
예약해놓고 주무셔도 돼요. 미국 주문 같은 경우엔. 근데 하나 이제 조심하셔야 될 게 만약에 오늘 주문을 넣는다라고 하면은 날짜 세팅을 오늘하고 내일까지 해야겠죠. 우리나라 이제 기준으로 보면 하루가 예, 넘어가니까요. 예. 하루만 만약 11월 30일만 선택하시면 한 30분 하다 끝납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시간을 잘 설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루 맞습니다. 넘어가니까. 네, 맞습니다. 그것도 상당히 좀 유의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리고 제가 뭐 좀 우스꽝스러운 사진을 넣었는데요. 예. 뭐 외계인 있다 없다. 뭐 김종훈 씨가 그러죠. 봤냐? 예, 예. 뭐 굉장히 핵심적인 질문이에요. 우리가 다루는 주식들 뭐 4차 산업혁명의 뭐 아마존, 뭐 테슬라 이런 종목들인데 이걸 그냥 봤냐 이거죠. 아마존과 한번 안 가보고 테슬라 안 타보고 해외 주식 사실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경험해보고 잘 알고 있는 전문가와 함께하느냐가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금입니다. 해외 주식은 레코드가 공문서로 나옵니다. 해외 주식으로 돈을 번 사람들은요 세금을 납부해야 되기 때문에 세금 계산서가 나옵니다. 그래서 해외 주식 매매에 세금 내본 사람하고 거래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세금 신고를 직접 해본 사람과 파트너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세금은 250만 원까지는 비과세고요. 그 초과하는 것에 대해서 22% 양도세를 부과하게 되는데 쉽게 보면 이렇습니다. 1,000만 원의 수익이 났으면 250만 원은 그대로 가져가시고요. 750만 원에서는 78%만 내가 가져가는 거죠. 22%는 세금으로 납부를 하고요. 예, 예. 그렇게 되면 1,000만 원을 벌었을 때는 835만 원의 수익을 취득을 하게 됩니다. 아하. 쉽게 말씀드리면 250만 원까지는 내가 참여하는 게 100% 다 가져가고요. 250만 원 초과하는 건 7할 8푼만 가져간다라고 생각하시면 굉장히 뭐 세금 생각하는 데는 심플할 것 같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정리해드리면요. 중요한 건 정말 테크입니다. 재화를 다룰 수 있는 해외 주식을 다룰 수 있는 테크를 꼭 글로벌랩 통해서 잘 장착하시고 시작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지금 세금, 트레이딩 환경까지 여러 가지를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가장 마음에 와닿는 게 바로 파트너 부분이었어요. 왜냐하면 이게 뭐 일본 주식, 뭐 미국 주식 같은 경우는 영어, 일본어로 돼 있으니까 정말 잘 아는 전문가들 파트너가 없으면 사실 이 부분을 해결할 수가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저평가된 싼 미국 주식, 일본 주식들을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할 것 같은데 그럼 이 부분에서 저희 그 라이징 스타, 머니투데이 글로벌랩의 라이징 스타 종목들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라이징 스타에서 선정한 종목은요. 일단 바이오 스크립이 있습니다. BIOS. 오늘 움직이지 않았고요. 3달러 89센트, 우리 돈으로는 약 4,500원 정도의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라곤 네트워크스 CRNT. 역시나 움직이지 않았고요. 계속해서 소개를 드리는 게 바로 이노데이터입니다. 디지털 솔루션 제공 업체인데 어제 8% 오르고 오늘도 7.9% 올랐습니다. 1달러 76센트, 우리 돈으로 약 2,000원가량의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마지막으로는 에터널 젠타리스인데요. 종목 코드는 AEZS죠. 2.6%가량 오르면서 오늘 3달러 14센트에 마감을 했습니다. 일본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종목도 저희가 선정한 종목들 아시아게이트 홀딩스 종목 코드, 종목 번호는 1783번 오늘 움직이지 않았고요. OSJB 홀딩스 5912번 0.3%가량 올랐습니다. 이외에도 후나이 전기 움직이지 않았고요. 마지막으로 오리엔트 코퍼레이션 8585 어제는 마이너스 1%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중에서도 어떤 종목을 좀 살펴보면 좋을지 저희 연구원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석 연구원님, 첫 번째 네. 종목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첫 번째 종목은 바이오 스크립이라는 종목인데요. 지금부터 진정한 좀 파트너를 예.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1996년에 설립된 이름 그대로 바이오잖아요. 앞에 바이오 들어가니까 당연히 바이오 관련 회사겠죠. 그래서 바이오, 즉 이제 헬스케어 관련 회사입니다. 근데 이 1996년에 설립되었기 때문에 그냥 뭐 흔히 바이오 하면은 굉장히 뭐 이것도 아무것도 없는 그런 종목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예. 무려 이제 이 상장된 지 20년이 더 된 아하. 그런 굉장히 좀 오랜 연역을 가지고 있는 회사니까요. 그렇게 크게 불안해 않으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이제 그 드라마에서 흔히 드라마나 영화에서 이제 뭐 회장님들이 나오잖아요. 예, 예. 그래서 이제 가정에서 굉장히 치료받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런 홈케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은 좀 이해가 굉장히 쉽게 잘 되실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제 최근에 이 트렌드를 보시게 되면은 인구 고령화는 전 세계적인 트렌드예요.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의료비 증가는 자연스럽게 따라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홈케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 그리고 지속적으로 지금 성장을 하고 있는 회사는 우리가 꾸준히 좀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현재 이제 미국 내에 50여 개의 지점을 두고 있고요. 이 환자들의 이 참여 후 만족도는 무려 96%에 달할 만큼 굉장한 좀 호응을 얻고 있는 그런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제 가장 좀 중요한 부분은 저는 사실 이 오바마 케어에 조금 주목을 할 필요가 있다. 예.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사실 이제 그 오바마가 재임을 하던 시절에 이 중간 선거에서 굉장히 참패를 당하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오바마 케어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최근에 미국 중간 선거에서 이 하원에서 민주당이 좀 이제 압승을 했는데 그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오바마 케어로 꼽혀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오바마 케어가 굉장히 좀 부정적인 면이 있었던 게 막 이제 몇십만 원 보험료를 내면은 이게 100% 커버가 안 됐습니다. 예. 뭐 내시경 한 번 하면은 4~50만 원을 내야 되고 뭐 이제 뭐 그 MRI나 뭐 초음파 검사도 굉장히 비쌌단 말이에요. 뭐 우리나라로 치면은 뭐 이거 검사하는데 몇십만 원이 말이 되냐? 그럴 정도로 굉장히 비쌌습니다. 근데 이 오바마 케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대안이 없다. 의료비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측면에서 오바마 케어 100% 커버 안 돼도 우리는 오바마 케어를 해야겠다. 예. 그 관련주가 바로 바이오 스크립이란 종목이다. 좀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조금 더 이제 살펴보시게 되면은 예. 굉장히 좀 심플한 사업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이 홈 인퓨전, 그러니까 즉 이제 홈케어 서비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제공 경로 자체가 굉장히 좀 심플합니다. 그러니까 사업 이 시스템 구조 자체가 심플하기 때문에 그렇게 뭐 복잡한 사업 구조를 가지고 있지 않다.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그런 기업 중 하나다. 그렇게 좀 보실 수가 있고 이 인퓨전 마켓 성장이 계속적으로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 홈케어 서비스 회사 중에서 유일하게 이제 미국에 상장된 회사예요. 그러니까 뭐 유일, 뭐 세계 최초 그런 타이틀은 항상 우리가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지금 말씀 끊어서 죄송합니다. 네. 내용 보니까 참 좋은 기업이다 이렇게 좀 알겠는데 네네. 그러면은 지금 가격이 얼마인지 그리고 앞으로는 네. 얼마까지 오를지 이 부분이 네.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좀 사실 설명을 드릴까요? 이 종목을 제가 저번 주부터 굉장히 주목을 하고 있었어요. 예. 근데 이미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예. 원래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3.3불 정도에 들어가면 딱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이제 급등이 한번 나왔습니다. 예. 이미 좀 급등이 한번 나와서 현재 이제 3.9불 정도에 머물고 있는데 저는 한 4불 정도 내외에서 좀 매수를 하시면 좋겠다. 그렇게 좀 말씀을 해드릴 수가 있겠고 목표가는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뭐 인구 고령화 그에 따른 의료비의 계속적인 좀 증가 추세 요게 이제 좀 중기적으로 보시게 되면 한 7불 정도는 우리가 충분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손절가는 한 3불 정도로 잡고 좀 타이트하게 그렇게 좀 대응을 하시면 충분히 좀 좋은 성과를 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주가는 3달러 90센트 약 4,800원 정도고요. 네. 목표가는 6달러니까 이거 얼마일까요? 7,200원? 네네. 7달러라고 하셨나요? 네네. 네, 그러면은 뭐 8,400원 정도가 되겠네요. 네. 자, 그러면 바이오스크립 알아봤고요. 저희 이노데이터도 말씀을 드렸는데 계속해서 올랐어요. 네네. 그런 것처럼 좀 바이오스크립도 좀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네. 하나 더, 세라곤 네트워크스 좀 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라곤 네트워크스는 일단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예. 우리나라에 5 관련주가 있는 것처럼 예. 미국에 어떻게 보면 5G 관련주 중에 하나다. 일단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최근에 좀 우리나라 5 관련주가 좀 부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뒤에 이제 차트를 보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예. 미국과 한국의 클래스 차이를 조금 느끼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 하필이면 바이오스크립이랑 같은 연도에 탄생을 한 회사예요. 1996년 7월에 설립된 무선통신 장비 회사고요. 본사는 사실 이스라엘에 있는 회사입니다. 아하. 그래서 이제 주요 상품 같은 경우에는 무선 백콜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또 뒤에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이 백콜 네트워크 관리 시스템이라고 해서 넷마스터 그리고 뭐 스몰셀 홀링 좀 이제 굉장히 일반 투자자분들이 이해하기 힘든 그런 명칭은 있지만 그냥 간단하게 무선 통신 장비 회사다. 예,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5G에 되겠습니다. 집중한 무선 통신 장비 회사다. 네, 그렇죠. 그래서 일단 그 무선 백콜에 대해서만 좀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면은
이게 이제 뭐 4G, 5G 해서 이제 네트워크로부터 이제 중요한 그 기술이다. 좀 그렇게 말씀을 해드릴 수 예. 있겠고. 자, 가격 메리트를 좀 알아보고 싶은데 네. 뭐 사실은 뭐 기술적인 측면에서 아무리 얘기해도 사실 네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청자분들이 확 와닿지는 않으니까 네네, 그렇죠. 가격 네. 측면에서 오를지 네. 안 오를지 지금은 얼마 정도인지 네. 그 부분은 좀 중요하게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딱 매수하기 좀 좋은 타이밍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4.2불 정도에 저는 좀 이제 단기적인 지지 라인 딱 이제 4.2불 정도에 매수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손절가는 이 역시도 조금 타이트하게 3.8불 정도로 잡고요. 그다음에 목표가는 저는 조금 길게 보고 있습니다. 월봉상으로 보면은 52주 신고가를 현재 돌파하고 계속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한 7불 정도까지는 오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목표가는 좀 위로 좀 많이 오픈해서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두 종목 모두 그리고 라이징스타 종목 모두 뉴욕 증시에 제대로 상장되어 있는 장외 종목이 아닌 나스닥과 나이스 종목이라는 것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관심 있으시면 013-3366-8288번으로 전화를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하나금융투자 한동엽 대리 그리고 글로벌랩 연구원 이현석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시장 흐름 짧고 굵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미국과 유럽 증시 어떻게 간밤 움직임 나왔을까요? 연준보다는 G20에 대한 경계감을 키우면서 약보합권에서 미국 증시 마감이 됐습니다. 지수와 함께 살펴보도록 할까요? 다우지수가 0.1%, 나스닥과 S&P 500 지수 역시 0.2%가량의 하락률을 기록하면서 거래 마무리가 됐습니다. G20 관련 이야기가 지배적이었습니다. 장중에 다우 160포인트가 내리기도 했는데요. 중국 강경론자인 나바로 위원장이 미중 만찬에 참석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에 대한 경계감이 커졌습니다. 반면에 연준 의사결과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점진적인 금리 인상 시사하긴 했는데요. 올해 12월은 기정사실화했지만 내년 속도 조절을 할 것으로 나온 시장에 안도감을 주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G20 관련해서 이제 임박했기 때문에 불안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겠죠. 그 불안감이 그대로 나타나는 모습이었습니다. 유럽으로 넘어가 보시죠. 유럽 역시 보합권에서 혼조세로 거래가 마감이 됐습니다. 영국 증시와 같은 경우는 0.49% 올랐지만 독일 주식 거의 변동 없는 구간이었고요. 역시 기다려보자라는 심리가 강했다는 점, 그리고 금융업종의 힘이 상대적으로 약한 하루를 보낸 유럽 주식시장이었습니다. 자, 그러나 원유 시장은 뚜렷한 강세를 보였습니다. 오펙 감산 가능성에 주목하는 모습이었는데요. WTI가 2.3% 오르면서 달러 51달러 선까지 13개월 만에 50달러 선 위에서 거래 마감했다는 점 특징적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시황 살펴드렸습니다.